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경주에서는 정부의 약속대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경주 시민들은 월성원전 임시저장고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공론화를 위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연말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에 임시 저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경주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9,200여 톤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거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와 함께 경주에서는 60여 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포럼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경주는 이미 방패장을 유치한 지역으로 지난 2005년 정부의 약속대로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장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결론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경주 지역은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장 유치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근거로는 특별법 제18조 2005년 경주 방패장 유치 당시 정부의 약속.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경주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6일 동안 면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대구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 성적만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중학생들이 치과 의사와 간호사 설명에 따라 직접 치아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시술도 해봅니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따른 직업 체험 교육입니다. 당하는 쪽보다는 해보는 쪽이 더 재밌더라고요.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가 오는 9월부터 대구 모든 중학교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124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2학기 1학기 동안 기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직업 체험이나 예체능 등을 중점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과 인성, 사회성을 키우도록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도 없어 자유학기제 동안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걱정 탓에 자칫 사교육이 심해져 학력 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부터도 열심히 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학기 되면 이제 부모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학원 쪽으로 사교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병원이나 대학 군부대 같은 학교 밖 체험 기관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지도 자유학기제 정착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육상골재 채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업체나 논을 임대하는 농가 모두 서로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의 한 평야에 올봄 농사를 위한 땅 고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한 골재 업체가 2만 7천여 제곱미터의 논을 임대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 복구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하천이 아닌 이 같은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육상골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육상골재 채취량은 지난 2012년 7만 6천 톤에서 2013년 13만 7천 톤, 지난해는 14만 7천 톤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이미 1, 4분기까지 9만 6천 톤으로 전체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육상 골재가 증가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 퇴직이 원활치 못하고 진흙 성분으로 변해 품질이 좋지 못하고 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천 모래는 많이 고갈이 됐고 4대강 개발로 인해서 보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인 모래는 이제 거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 역시 직접 농사를 지으면 660제곱미터, 즉 200평가 한마지기 소득은 70만 원 정도지만 임대하면 160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새로운 흙으로 원상 복구하면 지력도 좋아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임대를 주면은요, 임대 주는 사람도 수입이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농사도 좀 더 잘 되고, 사토리 가지고 나락이 잘 안 되는데, 이래 함으로써 나락이 더 잘 되죠. 안동시와 예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아직 4대강 공사 때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고 있지만 조만간 바닥이 나면 육상 골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에서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포항의 한 골목에서 성범죄자인 51살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성범죄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김 씨가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소 전자발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이제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발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건드리려고 그러죠.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내부용으로 수배 전단을 배포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미 경찰청으로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전국에 공조수사 의뢰는 다 해놨어요. 전국에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는 2천여 명. 이 중 한 달에 한두 명꼴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3월부터 시행한 인센티브제를 통해 경주와 안동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 2,400여 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중화권 단체 관광객이 전체 80%에 달해 급증하는 요우커 유치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이는 여행사의 비용 증가를 보전해주는 인센티브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통해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도화시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를 재조명하는 4개 분야 25개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간 세계 40여 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경주시 독립모걸문학관 운영위원회는 독립모걸문학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위탁 공모를 실시하고 2년간 위탁자로 독립모걸 기념사업회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독립모걸기념사업회와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참여했으며 경주시는 앞으로 독립모걸문학관의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립모걸문학관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독립모걸기념사업회가 계속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주 5회로 운항 중이던 대구 오사카 항공노선이 매일 운항 체제로 바뀝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주 5회 운항 중인 티웨이 항공의 대구 오사카 직항 노선이 오는 7월 2일부터 2편이 더 늘어 매일 운항됩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 대구에서 오사카로, 오전 10시 45분 오사카에서 대구로 항공기가 운항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 입을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지만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파고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3도, 포항 16도, 경주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영덕 30도, 포항 경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